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오늘은 새해에 반드시 이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요. 새해가 접어들기 전 이 영상을 미리 보시고 예측을 하여도 좋고, 새해가 된 후에 보시고 지금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접목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단순히 희망 고문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운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감사하게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서 자신에 대한 확신과 나아가는 길에 대한 추진력을 갖고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맞게 이무기에서 용이 되는 모습처럼 원하는 꿈을 향해서 승천하시는 해가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카드 셔플 후에 선택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카드 또는 원석 선택으로 가능하고, 번호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랜덤이기 때문에 꼭 번호 공개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이 새해 반드시 이룰 3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1번 분이 첫 번째로 이루게 될 것은 갈등하던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하던 사람은 상황에 따라 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요. 이성 간의 관계인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좀 솔로인 경우에는 그리워하는 이별 상대이거나 좀 미적지근한 썸 상대가 될 수 있고,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좀 힘든 상황이나 권태기일 때 그것을 극복하고 상대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사업 파트너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는데요. 직장 동료 중에 서로 간을 보고 좀 상황상 마음 표현하지 못한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고, 일적으로 좀 오래갈 사업, 동업 파트너가 생겨서 하시는 일에 더 안정감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1번 분이 원하는 만큼의 사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우 좀 만족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근데 그 이유는 단순히 단기간, 일시적으로 자극적인 만남이 되거나 친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좀 1번 분과 티키타카가 잘 되고 상황이나 가치관도 비슷합니다. 굳이 말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물론 과정에서 서로 눈치를 보거나 좀 간을 보거나 약간의 갈등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서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 신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른 방해가 있어서 그러합니다. 절대 서로 정말 감정적으로 싫어서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 그런 문제들도 오래가지 않고 해결되는데, 이 또한 두 사람은 필연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서로 통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이루게 될 것은 인생의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분이 두 번째로 이루게 될 것은 금전적인 걱정이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뜻밖의 행운인데요. 한마디로 뭔가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모은 돈이 이게 늘어난다기보다 약간의 횡재처럼 손에 좀 쥐게 되는 돈으로 보여집니다. 1번 분은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이나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신 듯 보여지는데요. 집이나 내가 하는 일에서 벌어들이는 좀 돈보다 새어나가는 것이 많고, 내가 앞으로 써야 할 돈들이 훤히 좀 그려지는데, 이 돈이 과연 다 어디서 마련이 될지, 이대로 점점 가진 돈이 줄어들지 않을지 걱정을 하고 좀 심란한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느라 애쓸 수 있고, 막상 돈을 빌리기도 좀 체면이 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다 언젠간 잘 되지 않을까 외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꼭 금전적 부분이 아닐지라도 내가 쓴 시간과 돈, 집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내 직업적인 것이나 공부, 시험, 취업에 진전이 없어서 이대로 괜찮을지 내가 괜히 피해를 주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1번 분은 노력을 해왔고 하고 싶은데, 이런 걱정, 어려움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며 기운이 점점 떨어지고 그냥 좋은 것만 보느라 좀 수동적인 상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약간 행운처럼 뚝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운이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노력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어서 그 부분을 끌어올리는 행운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좀 평범할 수 있지만 1번 분에게만큼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선 어려움이 지나 새로운 마음으로 좀 리프레시, 시작, 다짐하는 면이 보여지며 혼자가 아닌 좀 윗사람이나 부모님, 스승에게서 가르침이나 조언 등을 얻게 되고, 그것을 실마리 삼아서 이 행운에 좀 시동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분이 세 번째로 이루게 될 것은
억울하게 좀 잃었던 것을 되찾고 그것의 온기가 반대로 좀 올라간다는 건데요. 물론 이 억울함이라는 것은 1번분 주관적인 기준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억울하다 느끼는 것은 좋지 않은 환경이나 나쁜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억울함도 포함되지만 내 주관적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냥 누구나 봤을 때 다 억울한 부분은 금전적 부분에서는 뭐 사기를 당했거나 억울한 소송권, 관제수가 있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일적으로 인간관계가 억울하게 얽힌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배신이나 배척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관적 억울함은 나는 잘해보고 싶었는데 좀 실패했거나 불합격하거나 무언가 많이 잃었던 것입니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에 비해 좀 손해가 컸거나 누군가 말해서 혹했다가 좀 잃었다거나 관계에 좀 오해가 생겼을 수 있어요. 이처럼 1번분이 이전에 큰 억울함으로 내가 손도 제대로 좀 써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해결되고 회복되며 온기가 다시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으로 연루된 일로 보여지는데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뭐 투자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 투자한 금액이 다시 좀 돌아오고 일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좋은 자리에 초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냉정하고 일만 보는 상사로 인해 좀 고통스럽고 내 힘든 부분을 인정받고 토로할 곳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뭐 잘리거나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관제적으로 억울한 성사시비의 부분에서도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되돌려 받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금전적인 부분, 명예를 좀 되찾고 진짜 잘못된 것에 죗값이 치러지는 해소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번분에게 내년 전반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라 라는 카드가 나온 것처럼 어느 누구나 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힘든 상황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말고는 다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명언으로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돈이 부족하면 돈 많은 사람이 마냥 행복해 보이고 혼자라 외롭다면 연애하는 사람들이 마냥 행복해 보이고 뭐 아이 낳고 결혼한 모습이 또 행복해만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처하지 않으면 다 꽃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처한 힘듦이 가장 힘들긴 하지만 누구보다 내가 제일 힘들다라는 생각은 사람을 나아가게 할 수 없고 계속 내 발밑에 좀 땅굴만 파고 들어가서 기운이 좀 처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기적인 마음, 내 것만 챙기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도 정직해지고 타인들로 하여금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서 내 어려움도 물론 힘들지만 절대 뭐 해결될 수 없는 건 아니다. 힘들어도 다 같이 이겨내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 또한 그럴 수 있고 해결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조금은 더 의연하게 나아가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힘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는 어떤 억울함에서 좀 벗어나고 조금은 거리를 두고 제3자가 된 것처럼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아도 좋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잘 해결되고 좋은 운기를 타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래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 분이 새해에 반드시 이룰 3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2번 분이 첫 번째로 이루게 될 것은 약혼할 상대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2번 분이 솔로인지 연애 중인지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만 연애 중이시라면 상대와 좀 결혼 계획, 약혼을 하게 되고 실제 결혼식을 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이시라면 평생 배필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2번 분이 아닌 상대가 먼저 청혼을 하며 구애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껏 이렇다 할 미래 계획 없이 그때그때 좀 즐거운 연애 위주로 하셨거나 그랬다면 이제는 가벼운 연애가 아닌 좀 더 진중한 사람과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그만큼 상대가 너무 어리숙하다거나 미래에 함께할 사람으로는 신뢰가 덜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상대가 확신을 주게 되고 새로 생기게 될 사람도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연애 경험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좀 겸손하고 자신의 연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감으로 이번 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나 상황이 생기는 것과 그리 멀지 않게 임신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축하할 소식이긴 하겠지만 조금은 예상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어 평소에 잘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번 분의 기쁨과 행복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든 나쁘다 할 것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번 분이 두 번째로 이루게 될 것은 제2의 막이 열리듯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추상적으로 좀 들릴 수 있는데 맞아요.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첫 번째 이룬 것에서 말씀드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다거나 인생의 제2막이 열리는 변화를 말합니다. 꼭 결혼이 아닐지라도 사랑과 연관된 부분에서 많은 지지와 축하받을 만한 일이 생기게 되는 해예요. 근데 이거는 이번 분이 근래 많은 침체기를 겪거나 걱정거리였던 부분이며 포기할까도 진지하게 생각한 듯 보여요. 내가 원하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세상이 나를 소외시키듯 도와주지 않는다 여겼던 것. 남들은 쉽게 잘 하는 듯 하는데 나만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온 길을 보며 잘잘못을 따져왔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번 분의 마음고생을 좀 알아주듯이 새해에는 묵은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로운 상황에 놓여집니다. 체념하거나 포기할 뻔했다면 어둑한 밤이 지나고 해가 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새벽을 맞이하듯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위에 말한 부분과 연결되지만 올해 장기 연애만 지속된 커플이라면 결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며 이젠 나의 진정한 짝이나 소울메이트를 만나고 싶었다면 평생 갈 사람을 만난다 하였고요. 혹여나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잘 생기지 않았던 부부의 고충이 있다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금전적 부분에서도 타인으로 인해 손해본 것이 있었다면 되돌려받게 되며 기존에 썩 좋아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하던 일이 있다면 그만둘 용기를 갖게 되고 아예 새로운 직종이나 사업을 시작해서 왜 이제 시작했을까 후회할 정도의 반가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냥 뚝 떨어지는 행운보다는 내가 그동안 고민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분이 세 번째로 이룰 것은 갖고 싶은 것을 손에 쥐고 승리하는 것, 또는 합격이나 취업운을 말합니다. 현재 이번 분의 나이대가 직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새해에는 하던 것을 내려두고 아예 새로운 것을 해도 후회 없이 좀 제 옷을 찾아 입은 것처럼 열정적인 발걸음으로 나아가며 공부를 하거나 시험 준비를 한다면 원하는 곳에 바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운입니다. 이미 다니는 회사가 있다면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올라가는 상황도 보여져요. 그리고 만약 이번 분이 그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서포트를 해줌으로써 자녀가 원하는 곳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머리가 좋고 좀 운이 좋은 누군가의 좀 기뜸으로 큰 돈을 만져볼 수 있는 횡재수도 좀 보여지고요. 개인적인 것보다 공적인 운에서 타인으로 인해 승리를 좀 거머쥐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좀 공적인 문서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타인이라는 이 사람은 꽤나 좀 가까운 사람이고요. 이전부터 이번 분 곁에서 이런저런 얘기나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돈이나 미래 계획에 대한 시선이 남다르며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것을 갖는 전략가로도 보여집니다. 평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욱 잘하고 무언가 고민이 있거나 좋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 사람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고
그때그때 보답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상대가 뭐 그런 걸 꼭 바란다거나 계산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해줘야 합니다. 평생 함께할 기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니 이 부분을 잊지 않고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번 분은 새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대운과도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만큼 이번 분이 지나온 길은 험난하고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카드에서 힘없는 존재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힘들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바라봐 주길 바라지만 정작 내가 그 길을 지나오고 어느 정도 안정기가 찾아오면 힘든 시절은 있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뻗어도 냉정하게 좀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좀 약자들, 힘든 상황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손길을 내밀어주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되새기는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조언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 분은 평생 함께할 기인을 만나기도 하며 또 다른 기인을 통해서 평생 갈 귀한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고 했듯이 결국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번 분은 좀 일어서고 걸어 나가며 뛰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얻은 것을 또 베풀어 나가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 분이 새해에 반드시 이룰 3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3번 분이 이루게 될 첫 번째는 다시 도전하는 것에 2배의 행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떨어졌던 회사나 시험, 불합격 소식을 접했었더라면 그것에 재도전을 할 경우에 단순히 좀 붙는 것 이상으로 좋은 기회가 하나 더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뿐 아니라 원하는 곳 2곳 이상 붙는다던가 시험도 연달아 합격하게 되며 이전에 한번 실패하고 잃었던 것을 보완하고 더 높은 성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정말 심기일전으로 하고 다른 것은 내려두고 임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이미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다른 것을 겸하거나 투잡, 부업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덜 중요한 것은 내려두고 제대로 하나를 향해서 좀 약간 장인의 심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물론 뭐 재도전이라는 거, 하나는 내려두고 가장 중요한 하나만 택한다는 거는 시험 때 오르는 기분이고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또 무언가 잃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며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망설여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새해에는 그런 걱정부터 좀 내려두고 남들이 이래저래 좀 말하고 판단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뚝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은 내게 맞지 않은 것을 선택하여 고민이 많았다면 재도전하는 것에는 당신이 원하는 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분이 2번째로 이루게 될 것은 유리한 계약이나 제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특히나 3번 분이 사업이나 일적으로 새로운 도약에 오르기 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에요. 앞서 첫 번째 이룰 것에서 말한 것은 재도전하는 것이 성취되고 부수적인 것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를 위해서 집중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이뤄지는 새로운 계약이나 중요한 제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적 계약, 이직 스카웃, 동업 제안이 등이 되는 듯 보이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3번 분에게 좀 유리한 계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결정까지는 손쉽게 결정을 하고 손해진 것은 아니고 더 좋은 방향은 없을지, 나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을지 공부하고 체크한 덕에 얻은 결과입니다. 우선 3번 분이 영리하고 계산에 능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충동적인 선택보다는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착수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선택을 너무 미루거나 더 좋은 것은 없을까 좀 준비만 하고 우유부단해진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 이거다, 내가 원하는 소식, 제안이다 싶으면 바로잡는 과감함도 필요해요. 그러니 이때 남들 말에 좀 휘둘리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좀 대범하고 쿨하게 넘기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믿는 선택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 분이 좀 세 번째로 이루게 될 것은 그리웠던 옛 지인과 다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랑으로도 볼 수 있고 일반 좀 대인관계나 우정의 영역일 수 있는데요. 꽤 오래전에 헤어진 인연으로 보여지는데 이성이라면 타이밍을 놓쳤던 관계로 보여지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그 당시에 좀 못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과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후회하고 오랜 기간 좀 그리워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좋아하지만 결국 표현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는 시선들이 좀 두려웠거나 주변에서 말렸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접으려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게 이성적으로 맞다 해도 막상 인연을 놓치고 다른 사람과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사람과 다시 연락이 닿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는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친했던 친구나 지인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든 재회의 운입니다. 지금보다 한때 어린 시절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뜻을 같이 나누던 어쩌면 좀 철부지 시절 순수한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크게 싸우기보다는 자연스레 환경적으로 좀 멀어지고 각자 일이 좀 바빠 흩어졌을 수 있고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고 지내다 보면 종종 떠오르고 그때 그 시절이 좀 그립지만 뭔가 다시 연락을 해도 예전과 같을까 선뜻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연스레 연락이 닿기도 하겠지만 누구 하나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3번 분이 좀 그리운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상대도 그동안 좀 망설이고 그리워했으며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용기 내서 연락해보심이 가장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분에게 조언을 드리면 카드에서는 오래된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과연 이 집착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좋은데요. 어떤 부분에도 적용될 거예요. 돈이면 돈, 꿈이면 꿈, 사랑이면 사랑, 인간관계 등 나의 욕심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사람은 집착을 갖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저 내려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내려두는 게 과연 쉬울까요? 우리는 부처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 해봐야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다는 말이죠. 무언가 여기저기 여러 곳에 발을 담그고 간을 보기보다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 제대로 임하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망설이며 평생 보낼 바야 저질러보고 그 결과에 따라 차라리 수능을 하고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끔 나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서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만 신경을 쓰다가 평생을 소진하게 되고 정작 하고 싶은 것은 못하고 나이 들어 후회하곤 하죠. 그러니 지금 무언가 머리에 딱 떠오른 것이 있었다면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 분이 새해에 반드시 이룰 3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4번 분이 첫 번째로 이룰 것은 연애보다는 좀 공적인, 일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나는 연애를 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새해에 접어들고 1분기가 지날 즈음 그런 생각들이 차근차근 씻겨 내려갑니다. 물론 지금 연애 중이고 혹여나 결혼하신 상태더라도 연애가 1순위가 아닌 내 일이나 금전적인 부분이 1순위가 되며
또 그렇게 해야 더 잘 풀리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전에는 이성이나 사랑, 연애로 인해서 좀 내 일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시간과 돈만 까먹고 있었다면 그런 것에 다시 좀 제정신을 잡고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전에는 감정적인 욕구, 도파민에 취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왔다면 조금 성숙해지고 현실적인 관점이 되는 시선이 탈바꿈되는 기회가 좀 찾아오는 겁니다. 아마 이전에 좀 경험으로 부질없다고 느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그 부질없다는 것이 뭐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쏟았다기보다는 결국 내가 지금 타야 할 운기는 그쪽이 아니라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계기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람은 때론 뭐 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게 무조건 뭐 어리석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되어서 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좀 정신을 붙잡고 조금은 계산적이더라도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번 분이 두 번째로 이루게 될 것은 역주행의 신화를 맞는 해입니다. 이 말은 아마 흔히 좀 음악 역주행으로 1위를 했다는 말에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발매한 음악인데 그 시기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어떤 매체나 뭐 셀럽들로 인해서 화제가 돼서 입소문을 타게 되고 약간의 밈이나 트렌드처럼 예전 것이 다시 순위에 올라서 당사자들도 얼떨떨한 마음으로 뒤늦은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이처럼 역주행 뜻밖의 시기에 찾아오는 좀 기쁨입니다. 그 말은 즉슨 4번 분이 이전에 좀 기록해둔 글들이나 만들어둔 작품, 과거에 공부했었고 했었던 일들 모두 4번 분이 과거에 해둔 것이지만 한동안 잊혀지고 빛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실제 예술 관련 일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어떤 작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4번 분이 특히나 힘들 때 뭐 남겨둔 기록이나 글들을 다시금 펼쳐 읽어보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는 것, 하고 있는 것에 바로 접목이 가능한 신기한 상황이 그려지며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생각과 계획들이 이제는 그 트렌드에 맞아 떨어져서 내가 오히려 좀 앞서 나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뭐 큰 목적 없이 내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얼떨결에 해둔 것이었을지라도 빛을 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 공부했던 것이나 접었던 사업 계획안이었더라도 이 또한 현재 트렌드가 좀 더 맞아떨어지기에 조금만 더 수정 보완, 개선을 한다면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광을 반짝반짝 내어 다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지나간 것이라도 다시 되돌아보고 버리지 말고 다시 기억해내고 꺼내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전 골동품을 꺼내 닦아 진열을 하고 빈티지한 옷을 꺼내서 리폼하여 입는다는 느낌과 같네요. 다만 누군가와 같이 하기보다는 이거는 혼자 해나가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굳이 나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기보다는 은밀하게 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분이 좀 세 번째로 이루게 될 것은 전략적으로 세운 계획이 드라마틱하게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드라마틱하게 이뤄진다는 말은 에이 설마 이게 되겠어? 믿져야 본전, 약간 도박성이 보여지는 것인데 그게 4번 분의 그냥 한번 해볼까 싶어서 세웠던 계획이 생각보다 좀 전략적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성공, 성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기성은 절대 아니지만 약간의 속임수가 좀 가미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속여서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이목과 관심을 끌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좀 흔하지 않고 4번 분의 고민을 통해 만들어낸 전략입니다. 나의 퍼스널 마케팅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들은 흔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4번 분이 떠올리는 선두주자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두 번째 이룰 것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듯이 새해에는 여러 가지로 본인의 계획을 너무 누설하고 나타내기보다는 좀 은밀하고 조용하게 정말 공유한다면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이나
굉장히 가까운 사람, 뭐 딱 한 명 정도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결국 누설되고 유출이 되면 흔한 것이 되어버리고 누군가 카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사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사람, 이성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머리를 싸매기보다는 해당 부분의 전문가의 솔루션을 조용히 받아서 해보시면 낚시꾼 미끼에 물고기가 걸리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전문가나 재회 전문가, 저와 같은 타로 상담사 등의 솔루션을 받아서 대본을 만들어서 연락을 해본다던가, 물론 약간의 속임수가 있을 순 있지만 엄청 피해를 줄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 말했듯이 사람의 관심을 이끄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첫 번째 이룰 것에서 너무 연애나 사랑 쪽보다는 공적인 것에 더 치중하심이 좋은 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참고하시어 어떤 방향이 더 이로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최대한 여성 조언자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좀 성별적인 부분도 명확히 나오네요. 여성이 귀인이기에 사업, 직업, 학업, 연애, 대인관계, 또는 부부관계든 모든 부분에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비밀을 지키는 한 사람의 여성 조언자를 만나서 행동하시면 좋다고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번 분에게 이제 내년 조언을 좀 드리자면 카드에서는 타인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의 상황과 좀 이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4번 분께 새해에는 최대한 본인 계획, 상황,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누설하지 말고 감정을 아끼고 조금은 이기적일지라도 자신을 위해 손해보는 언행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치만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는다거나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내가 내 것을 지킨다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무심하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님을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 나가고 잘 될지라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줄 알아야 하며 내가 해보려던 것이나 생각한 것을 혹시라도 누가 먼저 할지라도 그것은 생각보다 기발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인정하시고 또는 어찌됐든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1인자가 아닌 이상 다수의 사람, 다른 1인자가 했을 때 내 것 또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사람들은 특히 비슷한 계열이나 동종 업계 사람들, 친구들, 내 또래 사람들이 무언가 잘 된다고 내가 뒤처진다거나 생각하지 말고 시기 질투를 하기보다는 본받고 축하하고 박수 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젠가 4번 분도 그런 박수와 축하를 받을 날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번 분이 새해에 반드시 이룰 3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5번 분이 새해에 첫 번째로 이루게 될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좀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인지도나 유명해진다는 것은 어떤 셀럽이나 연예인에게만 허용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5번 분이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꼭 중대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냥 5번 분이 취미로 좀 가볍게 시작한 것에서 인지도가 좀 올라가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목적과 욕심에 시작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해본 건데 좀 얻어 걸린 느낌? 유명해지려는 목적도 없었는데 뜻밖의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5번 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욕심이 많은 상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명해진다는 것은 당연히 자료가 되었든 제작물이 되었든 아예 첫 장부터 알려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욕심 없이 좀 꾸준히 내보인다면 그것이 각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특히 좀 하반기에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새해에 접어들어서는 예를 들어 유튜브나 브이로그,
개인용이 아닌 내 취미나 사유를 올리게 되는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어서 뭐 글이나 영상물, 이미지를 올린다거나 이런 새로운 부업이나 취미를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좀 꾸준히 재미로 해오던 것이 하반기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점차 유명해지는 과정, 그리고 유명해진 후에는 뭐 마냥 좋은 얘기만 듣지 못하더라도 결국 그 또한 관심이기에 너무 속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꼭 잘 되어야 해 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가벼운 취미 느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 타격을 받을 것도 없고 실제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튼 남들에게 보여지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분이 두 번째로 좀 이루게 될 것은 23년도에 쌓아온 실력이 두각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5번 분이 어떤 것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직관적으로는 뭐 예술적, 기술적인 것에 해당하는 듯 보여지는데, 이렇게 좀 단순히 책상 머리에서 하는 공부 같은 것이 아니라 5번 분의 어떤 남다른 재능, 모두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발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공부나 종사하는 직업도 그쪽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5번 분은 또 남들이 흔히 하는 일들보다는 특별한 것을 하고 싶고 돋보이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루는 것에서도 유명세가 좀 그려졌듯이 취미로 하는 일이든 뭐 본업이든 5번 분은 인지도가 중요한 일을 하거나 심심할 일 없이 유명세를 타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23년도에 조금 느리고 답답할지라도 성실한 마음으로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듯이 인내해오던 것이며 자기 스스로도 만족이 덜하며 가끔은 답답하기도 했지만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옆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이나 친구,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 딱 떠오른다면 아주 감사한 사람이라고 보시고 오래 함께할 인연입니다. 그동안 소식이 좀 없었다면 24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걱정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서 이전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분이 세 번째로 이루게 될 것은 잊지 못하던 상대를 잊고 새로운 연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 그동안 미뤄뒀던 문제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여 의견을 합일시키는 모습, 그것은 좀 결혼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 묵었던 감정을 토로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잘 해결되고 서로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만약 솔로이신 경우 내년에 솔로가 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헤어진 상대, 오래전 끊긴 인연에 대한 생각은 이제 해소되고 좀 버려지며 소개팅이나 맞선을 통해서 정말 괜찮은 5번 분의 마음이 빼앗길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다만 소개를 받고 연인으로서의 시장은 좀 텀이 있어요. 물론 5번 분은 사실 너무 좋지만 상대가 조금 뜸을 들이거나 사람을 더 만나보고 천천히 결정하는 타입이라서 그 과정에서 5번 분이 좀 답답할 순 있지만 결국에는 의견이 맞물리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특히나 단순히 연인 상대보다 결혼 상대까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더 깐깐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먼 미래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동안 5번 분의 좀 가치관이나 미래 계획, 결혼 의사에 대해서 넌지시 좀 떠볼 수 있는데 그 대답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랜 기간 5번 분이 잊지 못한 상대가 있었다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잊혀지며 더 이상 미련과 집착이 남지 않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좋은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5번 분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카드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부분과 연결을 해보자면
일적으로도 사랑으로도 다 연결이 됩니다. 뭔가 쓱 스쳐 지나간 생각들을 이제는 좀 방치하지 말고 행동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내가 재미로라도 해보고 싶었던 것을 좀 시작을 하고 남들이 하는 모습이나 완성한 모습에 아련한 눈빛으로 부러워만 마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5번분은 완벽주의자 성향도 있을 것이고 하면 제대로 해야 하니까 무언가 시작하고 결정하는 것이 남들보다 몇 배는 걸리거나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을 접는 경우나 미루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에요. 근데 결국 하지 않아서 마음속에 미련이 남는 거잖아요. 그것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바깥으로 꺼내어 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리울지라도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이어질 수 없고 떠난 인연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과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마음도 방치하지 말고 새로운 공기를 불어 넣어주신다면 생각보다 괜찮다, 프레시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는 용기를 내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